디지털 세상을 위한 디지털 인류의 위안 디지털 상식을 전해드립니다. 호모 디지쿠스. 안녕하세요, 이덕실입니다. 안녕하세요, 손엄지입니다. 현재 지구상에서 자동차가 약 네. 10억대 정도나 된다고 해요. 굉장히 많은데 네. 그만큼 자동차 사고도 굉장히 많이 일어나지 않겠습니까? 맞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자동차 사고는 사실 뭐 결함 이런 것보다는 음주, 졸음, 부주의 같은 사람 때문에 사람 부주의로 인해 일어나는 경우가 많다고 하지요. 맞아요. 제가 어디 통계를 봤었는데 이 자동차 사고로 인한 사망하는 사람들이 연간 120만 명에 육박한다라는 그런 통계도 봤거든요. 그렇다면 궁금해지는 거죠. 만약에 사람이 운전하지 않는다면 더 네. 안전해질 것인가? 그래도 기술이 조금 더 좋아진다면 확실히 사고는 줄어들지 않을까요? 네, 맞습니다. 머지않은 미래에는 도로를 달리고 있는 자동차가 대부분 자율주행이 아닐까라는 이야기가 한 지 꽤 시간이 지났어요. 네. 그런데 과연 어디까지 와 있을까? 오늘 한번 자율주행 기술에 대해서 진단을 한번 해보는 시간도 갖도록 하고요. 단순한 이동수단이 아니라 서비스로 확대되고 있는 이 모빌리티 산업에 대해서도 한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되셨나요? 네. 호모디지쿠스의 세계로 로그인! 오늘 호모디지쿠스를 찾아주신 분을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국전자기술연구원의 이재훈 선임연구원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지금까지 자동차가 발명되고 지금까지 발전되어 오면서 우리의 산업에 사실 가장 중요한 영향을 끼친 것 중에 하나 자동차 아니겠습니까? 이제 자율주행에 주목해야 되는 이유 모두가 알고 있는 것 같지만 사실 잘 모르기도 해요. 한번 정리해 주시죠. 자동차라는 거는 제조업 산업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핵심 코어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이 모빌리티라고 하는 것이 결국에는 이동하는 것, 사람이 이동하는 것 혹은 물건이 이동하는 것, 요거를 의미하는데 요게 결국에는 인류의 역사와 이제 함께 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내연기관의 발명과 함께 이제 자동차까지 이제 탄생이 하게 되거든요. 그리고 이제 1900년대 초에 접어들면은 헨리 포드가 이제 그 내연기관 자동차를 이제 포드라고 하는 자동차를 이제 대량으로 생산하게 되면서 자동차의 보급이 비약적으로 늘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이때 사람의 어떤 이동, 거리의 이동, 공간의 확장 이런 것들이 이제 함께 이루어지게 되거든요. 그리고 이런 것들이 예를 들면은 뉴욕 5번가에 길거리를 찍은 사진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 100년 정도 전인데 이게 이제 1900년에 찍은 사진을 보면은 거기에는 마차만 이렇게 가득하게 있습니다. 근데 이게 13년 뒤인 1913년에 찍은 사진을 보면은 거기에 마차는 이제 몇 대 없고요. 자동차로 다 바뀌어 있는 사진을 볼 수가 있습니다. 순식간이네요. 네. 그래서 우리가 자율주행 얘기를 한 게 2010년대 중반부터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때 이후로 계속 자율주행 얘기가 나오고 있고 지금 한 10여 년이 됐는데 이거에 연계된 새로운 산업이나 이제 기술 그리고 기업들이 나오게 되면은 이제 경제에 있어서도 새로운 또 이제 변화들이 예상되는 상황이어서 이런 것들이 굉장히 좀 주목되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단순히 이동수단으로서만 생각하면 안 되네요. 인류의 역사에 너무 중요했고. 우리나라에서도 우리 정부가 2035년까지 자율주행차 보급률을 50%까지 올리겠다라는 그런 정책을 발표하기도 했더라고요. 그래서 단순히 이게 뭐 운전자가 좀 편해지고 사고가 줄어든다 이런 문제로만 볼 건 아닐 것 같아요. 이제 연구원님이 보실 때 이제 우리 생활에 어떤 부분들이 크게 달라질 거라고 보고 계세요? 자율주행이라고 하는 게 뭐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자동차에 대한 것이 이제 기본이 되겠지만 이것은 이제 승용차 우리가 이제 자가용으로 타고 다니는 승용차와 더불어서 뭐 트럭이라든가 혹은 이제 버스 그리고 이제 선박이라든가 이제 드론까지도 이제 또 적용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우리의 이동이라고 하는 것들이 이제 보다 이제 좀 더 편리하게 우리가 직접 운전을 하지 않고 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생활에 많은 편의들이 개선이 될 걸로 보이고요. 그리고 이제 교통사고에 대한 부분도 이제 좀 주목할 수밖에 없는데요. 사실 도시 문제 중에 가장 큰 문제 중에 하나가 이제 교통사고 문제입니다. 그렇죠, 위험하죠. 네, 연간 많은 또 이제 교통사고들이 일어나고 있는데 이런 것들이 만약에 도로에 모든 차량들이 이제 자율주행으로 움직인다면은 도로에 이제 사고나 이런 것들 인명 피해가 크게 줄어들 것으로 기대가 되거든요. 그리고 또 이제 효율에 대한 부분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효율적으로 이제 운행을 하게 되면은 도로 교통량에 대한 조절이나 모니터링이 가능해지기 때문에 보다 빠르게 그리고 신속하게 이제 움직이면서 동시에 이제 교통 혼잡이나 이런 부분들 사실 교통 체증이 굉장히 심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을 상당히 이제 줄여줄 수 있을 것으로 좀 기대가
됩니다. 교통 관제나 모니터링 그리고 교통량에 대한 통제 이런 것들이 모두 가능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은 향후에 이제 스마트 시티랑 연계가 돼서 교통에 대한 좀 더 이제 접근성도 이제 확대할 수 있고요. 왜냐하면 교통 약자나 이제 운전을 하실 수 없는 분들도 교통을 쉽게 이용하실 수 있기 때문에 자율주행 차량을 기반으로 해서 다양한 서비스들을 이용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자율주행 이야기에 앞서서 이제 개념 정리를 할게요. 아까 레벨 3, 레벨 4도 말씀하셨고 소프트웨어 관한 말씀도 하셨습니다. 일단 자율주행 그냥 뭐 알아서 가는 거라고 하기엔 너무 좀 해상도가 낮고 조금 더 정확하게 우리 홈모디지 코스 보는 분들은 다 이제 박사급이에요. 네. 그분들의 그 지적 호기심을 만족시켜 줄 수 있는 그런 설명 부탁드립니다. 자율주행이라는 거는 그 수준 그리고 어떤 방법 그리고 수단에 따라서 이제 조금 구분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먼저 수준이라고 하면은 보통은 이거를 레벨이라고 이제 표현을 하는데요. 이제 미국 자동차 공학회 SAE에서 이제 발표한 거에 보통 많이 따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레벨 0부터 레벨 5까지 이제 존재를 하고요. 레벨 0에서 5로 갈수록 숫자가 높아질수록 이 자율주행의 수준이 높다고 보여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레벨 0 같은 경우에는 자율주행이 아예 안 되는 상태, 어떤 기계 장치나 그런 도움이 없이 옛날에 우리가 운전하듯이 이제 운전을 하는 것을 의미를 하고요. 레벨 1 같은 경우에는 아주 이제 그 기초적인 어떤 도움을 받는, 예를 들면 속도에 대한 조절을 한다든가, 단순하게 우리가 옛날에 이제 크루즈 운행했잖아요. 그래서 이제 크루즈 운행할 때 자연스럽게 그냥 이 일정 속도를 유지해 주는 것, 약간 요 정도 수준이 이제 레벨 1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레벨 2와 레벨 3가 사실 되게 중요한데요. 네. 레벨 2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ADAS라 그래가지고 이제 자동차에 이제 첨단 기계 장치가 붙어서 운전자 주행을 보조하는 그런 역할들을 많이 수행을 합니다. 요즘 나오는 차들이 그 정도는 되죠. 예, 대부분 이제 그런 차량들이 많이 이제 요새는 이제 옵션으로 이제 들어가 있고요. 그래서 이게 이제 주행 이제 그 도로 차선을 따라서 이제 레인 트랙션이라 그래서 이제 그 차로를 따라서 이제 움직인다든가, 예를 들면 앞차와의 차간 거리를 일정하게 유지를 한다든가, 이제 커브길을 이제 간다든가, 뭐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이제 다양한 이제 조금 이제 주행에 있어서 기계의 도움을 부분적으로 받을 수 있는, 그래서 이제 부분적인 이제 자율주행이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하지만 핸들에 손은 잡고 있어야 되고요. 맞습니다. 핸들에 손을 잡고 있어야 되고요. 이 주행에 대한 이제 주된 책임이 이제 그 운전자에게 있는 상태입니다. 레벨 2가. 그래서 예, 맞습니다. 도와주지만 운전자가. 레벨 2에 지금 와 있다고 봐도 될 것 같아요. 네. 현재 지금 레벨 2에 와 있는 상태고요. 그 레벨 2에서는 말씀해 주신 대로 주행에 있어서 어떤 운전자가 개입해야 되는 상황이 발생하거나 어떤 응급 상황일 때는 운전자가 적극적으로 개입하면은 바로 그 모드가 풀립니다. 그래서 네. 안전을 이제 운전자가 좀 담보할 수 있도록 그렇게 이제 돼 있고요. 레벨 3부터가 이제 우리가 보통 얘기하는 자율주행의 시작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레벨 3와 레벨 2의 가장 큰 차이점은 레벨 3부터는 이제 제조사의 그 소프트웨어에 어느 정도 이제 주된 이제 책임이 이제 물을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어쩐지 3가 안 오더라. 그러니까 책임지기 싫은 거였어. 그죠? 이게 이제 운전이나 이제 주행이라는 부분이 정말 이제 거의 뭐 100%에 가까운 이제 안전성이 담보되지 않은 순간에는 이제 요게 이제 시행되기가 어렵기 때문에 지금도 이제 시범적으로 좀 하고 있고요. 그래서 레벨 3 같은 경우에는 이제 레벨 2보다는 이제 어떤 자율주행의 주도권이 기계 쪽으로 좀 더 가지만, 이 경우에도 뭐 악천후가 이제 발생했다든가 어떤 긴급한 상황이 벌어졌을 때는 운전자가 개입할 수 있도록 그렇게 이제 조금 제공되는 서비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눈은 항상 앞을 향하고 정방 주시해야 되는 상황이 레벨 3인 거죠. 맞습니다. 그리고 이제 레벨 4가 있는데요. 레벨 4는 이제 부분적인 이제 자동 주행이 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경우에는 이제 어느 정도 운전에 대해서 이제 그 운전자가 조금 경계를 안 해도 되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뭐 요거는 이제 제한적으로 어디 관광지 같은 데서 셔틀을 이용해서 자율주행을 이제 이제 뭐 공원에 처음에 이제 출발점부터 일정 목적지까지 이제 서행으로 이제 주행할 때 이용하는 방식인데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이제 운전자가 이제 운전을 하는 주도를 하지 않기 때문에 기계가 이제 전적으로 이제 목적지까지 이제 안내를 하는 그런 역할들을 하고요. 레벨 5는 이제 완전 자율주행입니다. 그때는 운전자도 이제 필요하지 않고 핸들도 사실 필요하지 않습니다. 오, 예. 그래서 중국의 어떤 로보택시나 특정한 이제 자율주행 차량의 경우에는 핸들이 없이 나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옵션인가요, 핸들도?
핸들이 없이 그냥 타도 이제 주 목적지만 입력하면은 알아서 갈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의미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수단의 경우에는 그 이제 요것을 이제 센서를 어떤 것을 사용하느냐, 카메라 센서를 쓰느냐, 라이다나 레이더 센서를 쓰느냐, 아니면 초음파 센서를 쓰느냐, 아니면 이걸 다 같이 쓰느냐, 이런 이제 조합에 따라서도 자율주행의 형태가 달라질 수 있고요. 그리고 이것을 이제 어디에다 이제 적용하느냐, 말씀드린 대로 자동차에 적용할 것이냐, 아니면 선박이나 아니면은 뭐 이제 드론이나 뭐 이런 이제 것에 이용하는 것도 있고요. 트럭이나 이런 데 이용하면 또 이제 물류 관련해서도 이제 또 적용할 수 있는 부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센서에 대해서 조금 여쭤보고 싶은데요. 저도 자동차 그런 부품 기업들을 만나면 우리는 이 센서를 만든다, 저 센서를 만든다 이러면서 다 다른 종류의 센서를 만들더라고요. 이렇게 종류가 굉장히 많은 것 같은데 좀 어떤 종류가 있고 어떤 기능을 하는지 여쭤볼 수 있을까요? 네, 대표적으로 이제 4가지 센서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먼저 이제 카메라, 그리고 라이다, 그리고 레이더, 그 다음에 이제 초음파, 이렇게 센서를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네. 이게 지금 핵심이죠. 어떻게 보면 테슬라와 웨이모라든가 다른 회사들과의 어떤 일종의 주도권 싸움에서 핵심이 라이다가 있느냐 없느냐. 맞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카메라 같은 경우에는 애초에 시작이 인간의 눈을 이제 모델로 해서 만든 겁니다. 그래서 사람이 눈으로 보는 것처럼 영상을 인식을 하고, 그래서 이제 우리가 보는 것과 똑같이 볼 수 있다는 장점이 있고요. 그리고 가격이 상대적으로 이제 저렴합니다. 그래서 이제 차량 같은 경우에는 이제 대량으로 뭐 100만 대, 뭐 1000만 대 이렇게 생산을 하다 보니까 이 경우에 이제 코스트, 그러니까 비용을 최대한 낮추는 게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100원 단위, 뭐 10원 단위까지도 이제 낮추는 게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단가를 맞출 수 있다는 굉장한 장점이 있고요. 이미 연구도 많이 이루어졌고요. 네, 이미 연구도 상당히 많이 이루어졌고요. 하지만 조금 이제 단점이라고 한다면은 악천후 상황, 예를 들어서 눈이나 비가 많이 불거나 아니면은 어떤 이제 안개가 많이 꼈을 때 이런 것들이 인간의 눈처럼 좀 감지하는데 좀 한계를 가진다라는 좀 단점이 있습니다. 사람이 못 보면 기계도 못 보는 상황이거든요. 맞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라이다랑 레이더가 있는데요. 라이다라는 거는 이제 빛을 쏘는 거고요. 그래서 이 물체가 여기 앞에 있으면은 빛을 쏴서 이제 반사되는 것을 기점으로 해서 계산을 해가지고 이 물체와의 거리를 계산을 하는 이제 그런 방식이고요. 레이더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전파를 쏘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전파를 쏴서 거리를 측정하고, 초음파 같은 경우에는 음파를 쏴서 이제 거리를 측정하는 방식입니다. 얘는 주차 센서가 띠디디디디디디디 쿵 이게 그죠? 후방 주차 센서 맞습니다, 있죠.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라이다와 레이더 같은 경우에는 이제 어떤 빛이나 전파를 쏴서 이제 측정을 하기 때문에 악천후에 상관없이 이제 굳은 날에도 이제 물체를 정확하게 이제 탐지하고 주변에 이제 사물이나 차선까지도 다 읽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이제 장점들을 가지고 있고요. 반면에 이제 단점이라고 한다면은 이제 가격이 좀 상대적으로 비쌉니다. 라이다 같은 경우는 이제 대당 많이 이제 내려왔지만 처음에는 이제 몇 천만 원 뭐 이런 수준이었다가 지금은 이제 뭐 대당 50만 원 수준까지도 나오는 많이 수준인데, 떨어졌네요. 예. 그렇지만 이제 상대적으로는 카메라에 비해서는 그래도 10배 정도의 가격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조금 비싸다고 할 수 있고요. 레이더 같은 경우에도 라이다보다는 싼데 그래도 대당 20만 원에서 30만 원대 정도의 이제 가격을 좀 가지고 있어서 그런 부분에서 이제 좀 가격이 조금 이제 부담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센서들은 보통 이제 고급 차량의 옵션으로 많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상대적으로 이제 프리미엄 라인부터 이제 보급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초음파 센서는 앞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 주차할 때 이 범퍼의 앞뒤에 이제 부착이 돼서 이제 가까운 거리를 좀 정확하게 이제 측정을 할 수 있어서 이런 어떤 주차 상황에서 상당히 좀 유리한 장점을 좀 가지고 있고, 다만 이제 단점은 이게 이제 어떤 간섭의 문제 때문에 긴 거리를 이제 탐지하지는 못합니다. 그래서 가까운 거리만 이제 탐지할 수 있다는 그런 좀 장단점이 있을 것 같습니다. 보면 결국에는 주변의 상황을 센싱을 해서 로 데이터를 가지고 주변 상황을 맵을 만들어야 되는, 결국엔 소프트웨어가 제일 중요한 것 같기도 하고, 그런데 이게 중요한 건 철학의 차이인 것 같아요. 대표적인 기업은 결국엔 테슬라입니다.
테슬라가 지금 하고 있는 것들은 레벨 3로 봐야 되나요? 2로 봐야 되나요? 레벨 2로 보시면 그것도 2로 봐야 돼요. 근데 이미 뭐 졸면서 가는 사람들도 나타나고 하고 있기 때문에 네. 구글 모기업이 이제 알파벳이 있는데 거기서 웨이모, 자율주행 자동차, 웨이모의 기술이 굉장히 또 뛰어난데 자율주행차를 연구하고 생산한다는 목적은 같은데 두 기업의 전략 차이가 좀 나고 철학의 차이가 나는 것 같아요. 저희가 이제 선임님께 한번 그 차이를 듣고 싶은데 말씀해주신 것처럼 그 이제 자율주행의 대표 기업 중에 하나가 이제 그 테슬라와 이제 웨이모인데요. 이제 자율주행의 어떤 그 연구와 이제 실증을 먼저 시작한 거는 웨이모입니다. 그래서 2009년도에 먼저 시작을 했고요. 이 웨이모가 자율주행을 시작하게 된 계기가 이제 전 세계적으로 교통사고가 상당히 많이 일어나고 뭐 연간 100만 명 이상의 사람들이 이제 교통사고 때문에 사망하는 일이 벌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그런 이제 이슈를 해결하고자 큰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고자 이제 시작을 했고요. 그리고 이제 또 부가적으로는 이제 교통 약자분들, 예를 들면은 시각장애가 있으시다든가 몸이 불편하셔서 운전을 못 하시는 분들도 있잖아요. 그런 분들도 편하게 이제 차량 탑승을 하실 수 있도록 이제 고안된 게 이제 웨이모의 서비스입니다. 그래서 웨이모의 시작은 이제 구글에서 시작을 했기 때문에 구글 맵에서 이제 시작을 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 좀 철학의 차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구글 맵은 이제 일정 지역의 고화질 인제 지도 HD 맵을 만들어 가지고 그 기반에서 이제 그 특정 목적지를 이제 왔다 갔다 할 수 있도록 이제 택시처럼 이용할 수 있는 건데, 그렇기 때문에 애초에 운전자가 이 차량을 이제 주행한다는 것을 가정하지 않고 시작을 했습니다. 약간 놀이동산 셔틀 같은 느낌이네요. 맞습니다. 처음 그래서 시작할 때. 처음 시작 자체가 레벨 3, 4, 5를 염두에 두고 시작을 했기 때문에 네. 애초에 이제 운전자가 탑승을 하거나 뭔가 이제 운전을 주도하는 상황을 이제 염두에 두지 않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로보택시의 형태로 뒷좌석에 탑승을 해서 목적지를 입력하면은 그 지역까지 이제 주행해주는 이제 그런 서비스를 이제 기획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이제 뭐 애리조나주의 이제 피닉스시라든가 그리고 이제 캘리포니아주의 지금 샌프란시스코시라든가 뭐 이런 이제 지역에서 로보택시를 이제 시험적으로 운행을 지금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다만 이제 테슬라보다는 주행 거리가 이제 누적 주행 자율주행 거리가 이제 좀 짧고 학습된 데이터를 통해서 그것을 AI 모델에 넣어서 가상 환경에서 학습하는 거를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어허. 그래서 좀 이제 강점이 조금 그런 부분에서 철학과 강점이 좀 다른 좀 측면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테슬라 같은 경우에는 원래 이제 전기차로 시작을 했잖아요. 그래서 전기차 업체를 시작을 한 테슬라를 이제 일론 머스크가 인수를 하고, 그리고 일론이 이제 2014년도부터 이제 양산에 대한 이제 작업을 진행을 하면서 오토파일럿이라는 기능을 2014년부터 넣었습니다. 아니, 그게 기가 막혀서 막 이슈가 됐잖아요. 맞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크루즈보다 이제 좀 더 강화된 앞서 말씀드린 이제 스마트 크루즈의 기능을 가지고 있고, 이제 주행에 있어서 이제 차선이라든가 뭐 좌회전을 깜빡이를 넣으면 이제 들어간다든가 이런 이제 기능들을 이제 넣기 시작을 했고, 그것이 더 발전된 게 FSD라고 해서 이제 Full Self Driving이라는 옵션인데요. 이게 이제 이름과 다르게 레벨 2 정도의 수준입니다. 그게 이제 자율주행이 완벽하게 되는 건 아니고요. 이제 사람이 꼭 이제 핸들을 잡고 전방을 주시한 상태에서 자율주행을 좀 해줘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웨이모는 위에서부터 레벨 5부터 해서 이제 완벽하게 이제 세팅을 다 해놓고 지도도 준비해놓고 그 다음에 해당 차량에도 이제 센서를 굉장히 여러 개를 부착을 합니다. 카메라도 달고 라이다도 달고 레이더도 달고 해서 복합적으로 이제 차량을 개조를 해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고요. 지금 샌프란시스코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제규어 차량, 아이페이스 차량을 이제 개조를 직접 다 해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00여 대 정도 운영하는 걸로 이제 알려져 있고요. 그리고 이제 테슬라 같은 경우에는 그런 방식이 아니라 레벨 2의 차량일지라도 데이터 수집을 광범위하게 하자. 이게 이제 전략입니다. 그래서 레벨 2의 차량을 벌써 이제 FSD 기능이 있는 게 이제 한 70만 대 이상의 차량을 이제 판매를 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테슬라 같은 경우에는 그런 이제 아래서부터 이제 레벨 2의 차량을 최대한 많이 팔겠다. 그래서 데이터를 광범위하게 모으고 이걸 AI 모델에 실 데이터를 넣어서 가상 데이터 학습을 하는 게 아니라 실 데이터 기반으로 학습을 하겠다라는 게 이제 테슬라의 전략입니다. 그래서 테슬라 같은 경우에는 누적 주행 거리 자체도 굉장히 지금 뭐 몇십억
킬로미터가 넘어간 상황이고요. 그래서 뭐 예를 들면은 웨이모가 일주일 동안 모아야 되는 데이터를 테슬라는 뭐 하루에 데이터를 실도 데이터를 다 모을 수 있을 정도로 전 세계에 어떻게 보면 베타 테스터들이 다 이제 실제 구매한 사람들이 베타 테스터로서 활동을 하고 있고 그 데이터를 모아서 자율주행을 고도화할 수 있다는 그런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은 둘 중에 하나 어디가 조금 더 우리나라 환경에 더 잘 되는데 어디라고 개인적으로 생각하세요? 지금 한다고 하면은 이제 테슬라 같은 경우에는 이미 이제 한국 시장에서도 진출을 한 지가 꽤 됐고, 그리고 이제 그 FSD 기능을 활용해서 이제 특정 상황에서 주의만 운전자가 충분히 하면은 레벨 2 수준에서는 굉장히 조금 광범위하게 활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기 때문에 테슬라가 비즈니스적으로나 아니면 사용자에게 이미 다가간 거는 더 이제 저변이 넓지 않나 이렇게 판단이 듭니다. 네. 그러니까 이 데이터가 진짜 중요한 것 같은 게 그 카카오 모빌리티도 가맹 택시들에게 광고료를 지급을 한대요. 데이터 비용을 지급을 한대요. 그 운행 데이터를 전부 다 본인들이 가져가는 조건으로. 그러니까 그만큼 우리나라 기업들도 좀 자율주행 부분에서 굉장히 열심히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 현대차는 뭐 당연히 열심히 하고 있을 거고, 그리고 IT 기업들도 굉장히 여러 기술들을 만들고 있는데 좀 우리나라 자율주행 기술은 어디까지 왔는지 좀 평가를 해주실 수 있을까요? 이 자율주행을 개발하는 게 미국이나 중국에서도 이제 전통적인 자동차 기업, OEM 기업들이 이제 개발하는 게 한 축으로 있고요. 다른 한 축으로는 IT 이제 빅테크들이 이제 개발하는 그런 두 가지 축을 가지고 있습니다. 거기에 이제 세 번째 축이 이제 스타트업 분들의 이제 기술 개발, 이렇게 이제 세 축으로 볼 수 있는데요. 한국의 경우에도 자율주행 기술 수준은 상당히 높은 것으로 나타나 있고요. 이제 글로벌로 따졌을 때 한 7위 정도 되는 이제 수준으로 평가를 좀 받고 아쉬운데요?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어떻게 보면은 기술이나 인프라적인 부분에서는 상당히 높은 이제 우위를 점하고 있고요. 그래서 뭐 미국이나 중국, 독일이나 싱가포르 등의 뭐 일부 국가들 이제 제외하면은 한국도 상당히 이제 잘하는 선두 그룹에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한국의 이제 그 자율주행 기술을 이제 다른 나라들과 이제 비교를 했을 때 이제 국산화율 같은 경우에는 뭐 한 70% 정도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이것도 상당히 이제 높은 수준인데 이제 다만 이제 수입을 좀 많이 하는 부분들이 차량용 반도체 이제 부품이라든가 일부 센서들의 부품들을 이제 해외에서 이제 가져오는 경우들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은 앞으로 이제 더 이제 나아가는 이제 부분이라고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자율주행 관련해서도 다양한 이제 서비스와 기술 개발이 이제 한국에서도 당연히 이루어지고 있고요. 뭐 현대자동차와 기아자동차를 비롯한 뭐 이제 다양한 이제 자동차 업계들도 이제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이제 뭐 전기차 기반을 해서 이제 향후에 거기에 이제 자율주행을 실어서 뭐 이제 SDV라 그래서 소프트웨어 기반의 이제 자동차를 만들겠다. 뭐 이런 계획들을 이제 발표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현대자동차 같은 경우에는 지금 강남 지역에서 이제 그 지금 로보라이드라고 해가지고 레벨 4 정도 되는 이제 자율주행 택시를 이제 시범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강남대로 보시면 이제 굉장히 복잡하고 이제 교통적으로도 이제 혼잡한 지역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그 지역을 이제 시범적으로 운행하는 것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국내 스타트업 중에 이제 42-이라는 이제 자율주행 스타트업이 있는데 여기는 이제 현대자동차에서 인수를 한 지가 좀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속적으로 투자를 하고 있고 자율주행 소프트웨어 관련한 이제 기술을 개발하는 곳인데 여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상암 지역에서 탭이라고 하는 이제 자율주행 유상 이제 택시 서비스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거에 대한 서비스는 지금 이제 셔틀로도 이루어지고 있는데 42닷은 지금 이제 청계천 지역이랑 그다음에 이제 국회 지역에서 시범적으로 지금 이제 주행을 하면서 요 이제 무료로 운영되는 부분인데 자율주행 서비스를 지금 시행을 하고 있고요. 그 외에도 이제 지자체나 관광지 그리고 이제 뭐 예를 들면 사유지에서는 이제 자율주행이 보다 이제 규제가 덜하기 때문에 골프장이라든가 예를 들면은 약간 관광지 이런 지역에서는 부분적으로 그리고 시범적으로 이제 자율주행 셔틀을 운행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 분야에 대해서 좀 치열하게 고민을 많이 하셨으니까 이 미래 모빌리티 산업 좀 어떻게 될까 궁금합니다. 이제 미래 모빌리티와 관련해서는 정말 여러 가지 방향으로 우리가 미래상을 그려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가장 이제 대표적인 게 이제 자율주행 차량을 이용을 해가지고 우리가 이제 그 자율주행에서 이제 핸들을 안 쓰고 우리가 주행이 가능하게 된다면 이제 사실 차량에 있는 그런 그 유리를 다 이제 디스플레이화 할 수가 있거든요.
바깥에 볼 필요가 없죠. 예, 바깥을 이제 주시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차량에 탑승해서 그 차량 안에서 뭐 예를 들면 영화를 본다든가 아니면은 뭐 업무를 한다든가 아니면은 뭐 쇼핑을 한다든가 여러 가지 이제 활동들이 가능해지고 그래서 이제 인간이 어떻게 보면은 이동하는 것에서 이제 굉장한 자유를 이제 얻게 된다는 장점을 가지게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제 차량 공유나 아니면 이제 로보택시와 같은 이제 새로운 서비스들이 많이 탄생하게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자율주행 차량을 기반으로 한 택시들이 이제 움직이게 되면은 그 이제 탑승자들이 이제 앱 기반으로 호출을 해서 그 차량에 탑승해서 자기가 원하는 목적지까지 안전하게 갈 수 있는 그런 이제 서비스들이 나올 것 같고요. 세 번째로 이제 좀 기대되는 분야는 이제 물류 분야입니다. 물류는 이제 두 가지 유형이 있는데요. 그럼 이제 예를 들어서 고속도로의 한 구간을 이제 A부터 B 지점까지 자율주행을 한다. 그러면 이제 부산에서 서울까지 경부고속도로의 한 노선을 이제 자율주행 노선으로 하게 되면은 우리가 부산항에서 들어온 여러 가지 물건들을 트럭으로 날라서 이제 서울까지 가잖아요. 근데 그 과정에서 큰 거점 간에 이제 자율주행을 하게 되면은 그 트럭에다가 자율주행 이제 차량 개조를 한다든가 자율주행 차량인 이제 그 트럭 모델이 나오게 되면 그런 차량을 활용해서 물류비를 크게 경감할 수 있거든요. 지금은 이제 사람이 운전을 하다 보니까 사람이 이제 신체적이거나 물리적인 어떤 한계들이 있기 때문에 뭐 24시간 계속 운전을 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에서 이제 효율성이 상당히 이제 늘어날 걸로 보이고요. 그리고 이제 라스트 마일이라 그래서 우리가 이제 택배로 치면은 택배 기사분이 이제 집까지 이제 물건을 가져오시잖아요. 그러면은 거기 이제 내 단지에, 아파트 단지에 온 다음부터 내 집까지, 내 집 문 앞까지 이제 오는데 그거를 이제 또 배송하는 것도 필요하거든요. 이제 그럴 때는 이제 로봇을 활용해가지고 자율주행 배달 로봇이라는 것이 있어서 그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가서 이제 집까지 이제 배달을 해줄 수 있는 그렇게 이제 하면은 이제 택배 기사분들도 이제 보다 이제 거점으로만 딱 이동을 해서 단지에다가 놓으면은 로봇들이 알아서 이제 집하지에서 이제 집까지 가져다 줄 수 있는 그런 또 이제 장점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이제 세상도 꿈꿔볼 수 있고요. 그리고 이제 크게는 이제 어떤 스마트 시티 이제 도시를 운영하는 입장에서 살펴보면은 여러 가지 도시의 이제 교통 문제라든가 이제 주행과 관련된 여러 문제들이 있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대중교통을 관리를 한다든가 아니면은 교통 체증이나 혼잡을 이제 줄여서 비용을 이제 조금 세이브하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많은 이제 조금 역할들을 할 수 있을 걸로 기대가 됩니다. 네. 선생님 만나서 우리가 평소에 궁금했던 것도 많이 물어보고 네. 여러 가지 현재 주소에 대해서 알 수 있는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오늘 귀한 시간 내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런 말이 있잖아요. 이동수단인 자동차가 더 안전해질수록 사람은 더 외로워질 수도 있다. 맞아요. 이제 좀 시간이 지나면은 저희가 버스나 지하철을 타면서 어쩔 수 없이 접촉해야 했던 그런 인간적인 접촉들을 좀 그리워하게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네요. 맞습니다. 기술의 발전이 인간을 외롭게 하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과 더불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냥 한숨 자거나 아니면 영화 한 편 보고 있으면 도착지에 짠 하고 도착해 있는 그런 세상 좀 빨리 왔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네요. 호모디지 코스는 오늘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요. 다음 시간에 더 흥미로운 주제를 갖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같이 인사할까요? 네. 안녕!